요게 그 동의보감의 요런 이제 지혜를 딱 압축한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목화토금수는 자연의 원리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운행이 돼야 우리가 삽니다. 1년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지금은 무슨 계절일까요? 그러니까 아침 새벽 3시 반부터 9시 반까지가 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꼭 일어나셔야 됩니다. 9시 반 이상은 좀, 그거는 이제 봄이 됐는데 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을 기약해야 됩니다. 그냥 계속 주무시고 내일 다시 깨세요. 그래서 깨어날 때 간이 움직이는 거예요. 피를 다 이렇게 이제, 특히 이제 눈까지 이렇게 보내면 눈이 뜨는 거죠. 그 다음에 9시 반에서 오후 3시 반까지가 여름. 그때 이제 심장 소장이 가장 몸을 활발하게, 피가 가장 끓는 시간이죠. 이때 가장 많은 활동을 해야지 맞아요. 그리고 이게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때는 좀 무리하게 해도 거뜬히 해냅니다. 근데 3시 반부터 이제 9시 반, 이때는 가을이 시작이 돼요. 이게 이제 하루에 혁명이 일어나는 시간이죠. 기운이 바뀌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하나씩 마무리를 짓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때 뭐 일을 버리고 뭐 미팅 약속을 잡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벌써 지금 우주의 리듬과 어긋나서, 그러면은 뭐가 잘못되냐. 몸이 엄청 부대낍니다. 그 시간에 일어나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분들 꽤 있는데, 그렇게 한 1년만 살면 그냥 좀비 됩니다. 낮에도 좀비처럼 다녀요. 그러면 점점 그 사람을 자꾸 피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결국 그 리듬이 내 생리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삶의 관계, 인간관계를 다 거기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9시 반부터 새벽 3시 반이 겨울이죠. 그러니까 좋은 잠을 자려면 9시 반에는 주무셔야 됩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막, 불태우는, 이제 회식 시작하고 막, 그때 나 집에 가겠어 이러면 뭐 지금 시작하는데 어딜 가 그러면서 이제 저는 제일 이상한 표현이 먹고 죽자 이러는 거더라고요. 아니, 살려고 태어났는데 왜 매일같이 죽자고 얘기를 할까? 그리고 그걸 휴식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거는 진짜 많이 어긋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렇게 어긋나면 뭐 잠이 부족해, 영양이 부족해 정도가 아니라 그 에너지를 거꾸로 쓰기 때문에 태양이 지금 충전해 줄 때 일을 하는 거랑 태양이 지금 완전히 없고 그럼 내 에너지를 몇 배를 써야 되죠. 그러면 너무 부대끼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렇게까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을 어떻게 잘 리듬을 타느냐도 중요하고, 그걸 연습하려면 하루를 가지고 잘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잘 구성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요 생리적인 간신비패신이 나오는데, 여기에 또 심리가 또 다 배속돼 있어요. 그러니까 간담은 분노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담이 약하거나 항진이 되면 분노 조절이 잘 안 됩니다. 화를 낼 때 내야 되는데 화를 못 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착한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계속 만만하게 보는 일을 계속하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 지금 그걸 쌓아놓죠. 감기울결이 되는 거죠, 이런 게. 그래서 타인이 나를 만만하게 보지 않게 하는 거는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도 그런 식으로 기운을 쓰질 않죠. 근데 현대인은 너무 과잉방어가 또 심해요. 별일을 아닌 거 가지고 너무 버럭버럭 화를 내거든요. 그래서 늘 항진 상태에 있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자꾸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자신의 간을 좀 잘 돌보는 게 좋고요. 뭐 반성 이런 건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심장 소장은 기쁨이라는 정서와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삶의 어떤 방향을 명료하게 하면 불안하지 않고,
그럴 때 일상이 굉장히 기쁨으로 이렇게 잔잔하게 충만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쁨을 굉장히 지금 좀 약간 들뜬 상태랑 오해를 많이 하세요. 막 마약 떡볶이 먹고 막 노래방에 가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또 뭐라고 할까 막 이렇게 들떠야지 기쁘다. 그거는 양생에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기쁜 것을 좀 절제하는 힘. 동의보감에 나오는 아주 명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조금만 사랑하고 조금만 미워해라. 참 명언이죠.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확 반하는 건 아주 흉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피해야 됩니다. 나를 이렇게 확 반하게 했다 그러면 내 생명을 지금 전기신을 뺏으러 왔구나. 그 사람에 대해서 그거는 오히려 약간 분노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런 존재가 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서로 너무 매력이 넘쳐서 막 서로를 막 반하게 하고 미치게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세상이 다 미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 같은 외모를 갖고 살면 가만히 있어도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걸 알게 돼서 진짜 정말 제가 너무 뿌듯했어요. 이게 이제 동의보감 때문에 터득된 약간의 개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위는 생각인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건 잡념이에요, 잡념. 그래서 잡념이 많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 근데 그 잡념 내용이 주로 뭔지 아세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무슨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저 사람 눈초리가 이상해. 왜 나를 내 옷이 이상한가? 내 뾰루지를 봤나? 막 이런 생각. 소화를 못 시키죠. 그래서 비위가 튼튼한 분은 비위가 좋다고 해요. 넉살이 좋다고. 어떤 상황에서도 엄마가 무슨 잔소리를 해도 성적이 지금 정교에서 거꾸로 뒤에 있어도 그 끼니를 절대 거르지 않고요. 제 친구는 너무 오래 사귄 친구한테 실연을 당했어요. 완전히 막장식으로 당했는데 그래서 막 붕괴하고 저희가 이제 복수를 하려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삼시세끼를 너무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울어요. 먹고 울고. 그래서 자기는 왜 이렇게 땡기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게 이제 토의 힘입니다. 그리고 금의 기운은 슬픔인데 슬픔과 우울. 슬픔과 우울은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살면 당연히 슬퍼해야 됩니다. 그리고 울적해져야 돼요. 그게 왜 나쁜 겁니까? 옛날에는 일부러 그걸 겪으려고 가을에 낙엽이 잔뜩 쌓인데 바바리 코트를 입고 일부러 그냥 몇 끼 굶어가지고 그냥 환자처럼 해가지고 다니면서 이러면 시인인가 보다 이렇게 이게 이제 태폐적 낭만주의 시인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이미지 메이킹을 했었는데 우리가 노을이 지는 걸 볼 때는 다 이렇게 마음이 적막해집니다. 그리고 인생이 좀 쓸쓸하구나, 참 허무하구나를 느껴야 사람이 욕심을 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우울하면 그걸 바로 병으로 만들어버려요. 기어코 병으로 만들어서 우울증 약을 먹어요. 그러면 우울증이 확실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약을 끊으면은 이제 내가 몸이 적응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슬픔과 우울을 이거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내공입니다. 그 다음에 겨울에는 이제 정말 씨앗으로 돌아가는 시간이니까 이건 신장방광에서 주관하는데 거기에 맞는 감정이 공포예요. 왜 공포냐면 그 생식을 하는 아주 근원적인 어떤 그 자기를 지키는 힘? 이거를 하려면 방어력이 뭐냐면 공포에 이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공포도 잘 활용하면 내 목숨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냥 끔찍한 상황에도 신장이 잘 활동을 하면 그 공포에 거뜬히 적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대인은 아주 작은 것들에 공포를 느껴요. 이거는 신장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타인을 계속 적대시하는 쪽으로 쓰게 돼요. 조금이라도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으면 바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미움을 키우고 이게 두려워서 그러는 겁니다. 신장이 약하면 두려움은 결국 미움으로 발전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면 나의 오장육부의 리듬으로 내 운명의 지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제 동의보감을 대표하는 양생의 그 사자성어, 그게 통죽불통이었거든요. 통하면 아프지 않다. 오늘은 수숭화강을 꼭 기억을 하세요. 수는 물이고 화는 불이에요. 수는 신장에서 이제 주로 그 생성하는 기운이에요. 화는 심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장의 물이 올라가고 심장의 불이 내려오면 이렇게 균형을 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깨지면 어떻게 되냐? 불이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목에서부터 여기 이제 전부 물이 마르기 시작해요. 안구건조증에서 두통, 뇌에도 물이 마르면 기억력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물은 밑으로 내려가니까 밑에 있는 기운을 고이게 만들겠죠. 그럼 뭐 하지정맥류 같은 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균형이 깨지는 거죠. 이러면 뭐 이런저런 병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병들은 각각 무슨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 근본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 수숭화강이다. 요 균형을 잘 잡는 거, 요게 이제 동의보감의 또 양생의 핵심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동의보감 그 내경편 끝에 있는 게 그 부인소화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앞에는 남성, 여성 다 같이 겪는 병들인데 끝에 가면 이제 여성만 아주 특별하게 앓는 병,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결국 이제 생명의 탄생으로 끝나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를 보고 제가 이제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시대는 여성이 하는 이 거룩한 행동, 거룩한 창조, 임신, 출산, 육아를 다 병으로 취급하는구나. 그래서 임신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많고, 임신이 주는 그 생명을 창조한다는 기쁨이 너무 부족해졌어요. 그리고 이 임신한 몸은 굉장히 불편한 몸이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여성들의 인식을 너무 많이 왜곡을 했다는 걸 알게 됐고, 또 폐경을 막 그 거부하게 되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인생의 리듬을, 그것도 굉장히 열등하게 그런 식으로 치부를 하는구나. 그런 걸 이 동의보감을 보면서 깊이 깨닫게 돼서 이 인식의 지도를 바꾸는 거, 이런 게 앞으로 이제 뭐 100세 인생 또는 이 디지털 문명에서 모든 세대가 자기 삶을 잘 조율해 갈 수 있는 중요한 지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